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갑신일주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갑신일주는 양목이죠. 양목의 절과 편관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미와 징조를 본다고 그랬죠. 기미나 징조. 근데 이제 을류일주는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을류일주는 긴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긴장성. 근데 갑신일주도 이제 긴장성이 강하겠죠. 절과 편관을 됐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양목이잖아요. 양목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이제 더 강하는 거예요. 긴장성이. 근데 이제 어느 정도냐면 지금 내가 좀 써놨는데 절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운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12운성에서 봤을 때 이 절이 절지에 놓는 거니까 제일 힘이 약한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절처가 돼야 돼요. 절처가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그것을 새로운 생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여기 지장금 보면은 무임경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봉생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절처가 이게 편관이잖아요. 이 절은 충을 얘기해요. 충을 얘기해요. 갑경충 이렇게 충을 얘기하는 거. 충을 얘기하는데 이 충은 뭐 깨진다 뭐 이런 의미로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뭐든지 이렇게 움직인다. 근데 강하게 움직인다고 해야 돼요. 대단한 강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강한 움직임이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이미 뭡니까? 편인인가요? 편인인데 임의 신이 장생이죠. 장생 절처돼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장생. 이게 그래서 이게 봉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갑신일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절처 봉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절처가 되기까지 을류도 마찬가지지만은 절처가 되기까지 이게 일주잖아요. 이 배우자의 내조라고 할까요? 내조가 아주 강해요. 남자인 경우. 남자인 경우.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여자인 경우 남자인 경우거든요. 배우자가 여자인 경우 이게 갑신일주 남자인 경우예요. 이게 갑신일주 남자인 경우. 이거 여자인 경우는 배우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우자 내조가 너무 강하면 남자가 의처증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자는 힘들겠죠. 여자는 이게 절처예요. 절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배우자 관계. 이 절처를 이겨내면 봉생이 되는 거예요. 봉생.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고 리더가 되고 선봉장이 되고 영웅이 되고 정의로운 어떤 그런 사람 되겠죠. 이게 그래서 배우자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 봉생이 편인이잖아요. 이제 장생이 편인인데 이 엄마의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어머니한테 의지하는데 어머니가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편인이잖아요.
오히려 팬이면 계모 막 그런 의미가 있는데 뭔가 부족한 엄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엄마니까 힘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힘이 부족한 역부족인 어머니를 의지하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평생 죽었다가.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런 것도 절처가 되겠죠. 이게.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결혼 후는 배우자의 어떤 그 배우자가 강해요. 을일주도 마찬가지인데 갑신일주도 배우자가 상당히 강합니다. 만약에 내가 약하면 당해낼 수가 없죠. 이게. 근데 그 배우자를 내가 순종하고 절이라는 것은 이게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하고 따르면 이 배우자가 나를 큰 그 어떤 뭐라 할까요? 성공한 가정을 충분히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절처 어려운 당해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 봉생이 이제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예? 봉생이 아까 처음에 어머니였잖아요. 예? 배우자가 나의 봉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사주를 제가 이제 쭉 가지고 있는 걸 갑신일주를 살아가는 거 보니까 상당히 직업도 강해요. 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건설업 하시는 분도 많아요. 건설. 이제 배우자와 그렇게 이제 애지중지한다 할까? 이건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배우자는 마찬가지고. 근데 배우자가 상당히 뭐 애교가 있고, 그러지 않는 좀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이런 어떤 그 삶을 살더라. 이게. 그리고 여자분들은 뭐 간호사분도 계시고 이렇게. 그리고 근데 이제 음, 이제 여자분이 만약에 갑신일주를 가지고 있으면 가주 이제 절처니까 이제 가주 역할을 하겠죠. 예. 가주 역할을 한다면 남편이 남편과 같이 부인이 리더하고 남편이 옆에서 내조해주는 그런 구조도 상당히 진짜 잘 사는 어떤 것을 많이 봤어요. 만약에 식당 같은 걸 한다, 술집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부인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남편이 이제 이렇게 해주는 이런 구조는 탈이 없어요. 또 아니면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어느 정도 크면 외지로 뭐 공부하러 유학을 간다든지 그래서 배우자와 둘이 있다든지 이렇게 이런 구조도 상당히 좋은 구조가 돼요. 이게 어떻게 간에 이게 절처가 돼야 돼요. 절처가 지금 상황에 어떤 좀 자녀들도 좀 떨어져서 살고 또 부모들도 좀 떨어져서 살고 오로지 내 배우자와 나와 호어머니 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이게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 봉생이 되는 거예요. 봉생. 아주 멋있는 삶이 될 수 있고 배우자와도 끈끈한 어떤 그 관계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주 가시는 분들 보니까 이런 느낌이더라 이 얘기를 해드린 거고 각자
각자 만약에 그런 구조가 아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 일에 열심히 살면 돼요. 뭐 주말 부부도 해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갑신일주는 일단 이 평관이잖아요. 평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남성적인 정의감이 있어요. 정의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갑신일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아주 절처봉생 삶을 사셨어요. 갑신일주가 이렇다 하는 걸 단적으로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아버지 사주가 저도 그때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거 한번 봤어요. 찾아보니까 갑신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주를 찾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인데 갑신일주의 인월일운인데 굉장히 강하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절처가 돼요. 절처는 뭐냐면 어린 초등학교 한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저한테 할아버지죠. 돌아가시고 큰아들인데 육남매를 할머니와 같이 그 전에 굉장히 귀하게 컸대요. 굉장히 귀하게 크고 귀하게 크고 괜찮게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이제 정말 어려운 그때 일제 6.25 막 그런 시대잖아요. 그 전에 약간 일제 시대고 근데 할머니와 아주 절처를 해요. 엄청 힘들게 산 거예요. 근데 잘 살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참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기가 참 그래요. 일본 그때 일제시대였대요 할아버지가. 근데 일본 사람하고 이렇게 재판도 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어떤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후유증으로 뭐 형무소도 가시고 뭐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할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걸 뺏기고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절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보다 못한 어떤 삶을 사는 거죠. 할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래서 완전히 절처 이제 생활을 하겠죠. 할머니나.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지금 임수 편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편인생 어머니와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너무나 극적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6.25 터졌잖아요. 6.25 터졌는데 전쟁에 나가셔가지고 이 돌아가신 시체 더미 더미 속에서 우리 아버지 혼자 이 시체 더미에서 우리 아버지 혼자 사신 거예요. 이렇게 사셔가지고 할머니가 살리셨어요. 머리에 뭐 뼈가 17개 뭐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랬대요.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다시 기사에 생한 거예요. 봉생 이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사시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정말 이게 우리 아버지 삶이 절처봉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얘기 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 갑신일주가 그래요. 굉장히 정의로워요. 굉장히 정의로운데 또 착해요. 그리고 잘 자란 어떤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이게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사주도 강하잖아요. 이런 분.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아버지 얘기 조금 들어가면 갑신일주는 좀 늦게 결혼한 게 좋아요. 늦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띠동갑인데, 잘 우리 어머니가, 잘 하셔가지고, 뭐, 다들, 잘 산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굉장히 강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리더하는 그런 어떤, 그 허골 같은 그런 기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동생이 돼요.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집안이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이런 삶이 이 갑신일주예요. 이게 굉장히 희생정신도 강하죠. 그래서 희생정신. 이게 그래서 누구 어머니를 만나느냐, 누구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분은 삶이 굉장히 정말 저기 변화무쌍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근데 이제 일주가 일간이 근데 이제 일간이 너무 약해도 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갑신일주는 성격이 우욱해요.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거의 후인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성격이 욱욱하는 게 있어요. 욱욱하는 게. 근데 이제 또 한번 한번 써볼까요? 갑신에 이렇게 신 이렇게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 너무 강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월도 약해버리면 이제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 배우자나 이제 이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도 다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몸에 이렇게 많이 다치셨잖아요. 그같이 이렇게 이제 뭐 내 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내가 이길 수가 있어야 돼. 평관의 어떤 그 기운을. 그리고 이런 경우도 봤어요. 갑신에 신에 신 이렇게 그러면 밑에 내 하치잖아요. 그러면 뭐 소아마비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절처가 되더라. 이게 이런 것을 제가 사주를 보면서 느낀 게, 야, 갑신일주는 을류일주에 비해서 굉장히 뭔가 강하게 오는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양과 음이라는 게 참 이게 차이가 있구나. 이 을류일주는 굉장히 그 착하게 보인다 했잖아요. 근데 갑신일주는 그 호인이 호인. 호인같이 느껴져요. 이제 사주가 이제 강약이 있는데, 만약에 좀 약하다 그러면 좀 들떠요. 금방 흥분하고, 이게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도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사주가 강하면 호인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사소한 데는 이렇게 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정의롭고, 꼭 해야 되는 거, 내가 책임감, 이런 것은 대단하죠. 예. 그래서 아까쯤에 직업이 뭐 건설하신 분도 있고, 또 아까 뭐 여자분은 간호사도 있고, 또 공무원도 많이 있고 책임감이 강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정리하자면 배우자도 내가 배우자도 갑신일주는 갑신이나 을류는 꼭 배우자 그 궁합이라 할까요? 이런 걸 꼭
보고 결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늦게 결혼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이 차이가 좀 있으면 이렇게 더 좋아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받아주는 이해하고 받아주고 허허 할 수 있는 그런 일주가 갑신이에요. 비슷한 나이나 이런 것은 좀 다툼이 있겠죠. 이 절처가 너무 강해버리면 상처가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적당한 그런 내가 절처 다시 봉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가 있는 궁합 제가 말했죠. 어떤 그런 배우자와 만나면 해로하고 굉장히 어떤 재밌게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 얘기도 했는데 참 시대의 아픔이죠. 우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뭐 이걸 뭐 내세우고 그러지 않고 가족의 어떤 불행 희생으로 저희들도 낳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견뎌내고 잘 내고 우리 봉생했다. 그래서 갑신일주는 절처 봉생이다.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갑신일주론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